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종종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면요. 준비하지 못한 채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정리되지 않은 삶의 흔적들이 남겨진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떠난 후는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겨질 가족들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성인 중 70% 이상이 사후 정리에 대해 고민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의 중요성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사랑과 책임을 전하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5가지 중요한 항목을 이야기하며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재정적 준비는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재정은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목록 정리 같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호야, 나 요즘 걱정이 많아.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애들이 내가 남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철수야, 그거 나도 고민했었어. 한때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가까운 친척이 유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크게 싸우는 걸 보고 생각이 달라졌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난 작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리고 은행 계좌랑 보험 목록을 정리해서 아내랑 자식들한테 미리 알려줬지. 처음엔 가족들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 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젠 다들 고맙다고 해. 유언장이라 나도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왠지 시작하기가 거려지네. 철수야, 이건 내 가족을 위한 거야. 우리가 남긴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면 안 되잖아. 재정적 준비의 첫 단계는 유언장 작성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정 목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금융 정보를 가족들과 미리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은행 계좌, 보험 증권,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해야 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박상민 씨 70세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자산은 분명했지만 가족들은 정확한 분배 기준을 알지 못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유산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며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이명수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 목록을 가족과 공유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장은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작성 시 가족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산의 분배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과 부채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 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이를 공유하세요. 부채를 정리하세요. 남겨진 빚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채무를 갚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는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유지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 또는 연금보험을 활용해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재산은 남기되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재정적 정리는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랑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재정뿐만 아니라 감정과 관계의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떠나기 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적 정리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하지 않고 떠난다면 남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완의 감정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와 용서를 통해 관계를 정리한다면 본인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호야, 요즘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지난번 형하고 크게 싸운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드네. 민수야, 그럼 형님한테 연락이라도 해봐. 늦지 않았잖아.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뭐라고 해도 형이 받아들일까 싶기도 해. 민수야, 나도 예전에 동생이랑 싸우고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적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먼저 연락을 해줬거든. 그땐 정말 고맙더라. 내 잘못도 생각나고 오히려 더 미안했지. 그래도 용기가 잘 안 난다. 내가 괜히 시작했다가 형이 더 화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배운 게 있어. 미안한 마음은 전할수록 가벼워지고 서로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거야.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미움과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감정적 정리는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갈등은 세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0세 최영민 씨는 평생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해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시기를 놓쳐 형의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미안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때 더 빨리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평생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67세의 이순재 씨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음의 짐이 없어서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다며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미안함을 전하세요. 아직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연락을 시도하세요. 간단한 문자나 전화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기록하세요.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은 편지로 전하세요.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화해와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랑과 화해입니다. 감정과 관계의 정리는 남겨질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본인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물리적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 가득합니다. 평생을 모아온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까지. 하지만 우리가 떠난 후, 이 물건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전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상호야.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가족들이 집 정리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나도 그런 경우 봤어. 가족들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정리해야 할 물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정말 힘든 일이더라. 나도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다 버리자니 아깝고 또 남겨두자니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럴 땐 단시알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일본에서 시작된 거라는데 생전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야. 단시알이? 그게 뭔데? 단시알이는 끊고, 버리고, 떠나보내기라는 뜻이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끊고, 추억이 담긴 것들은 정리해서 남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거지. 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는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며 물리적 정리가 곧 정신적 정화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물리적 정리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전 정리를 권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여 남겨진 가족들이 부담을 덜도록 돕는 것입니다. 72세 김영철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용하지 않는 옷과 물건들을 기부하고 가족과 상의하여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일부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삶이 가벼워졌고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물건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박성호 씨의 가족들은 그의 물건을 정리하는데 몇 달을 소비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쌓인 물건을 처리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정리하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선택적으로 남기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여 중요한 추억이 담긴 물건은 정리하고 간직할 것들만 남기세요. 정리한 물건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정리한 물건들을 기록하여 남겨진 가족들이 나중에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의 생전 정리 전문가 김나영 씨는 생전 정리는 가족을 위한 배려의 첫걸음이며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남긴 물건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남기는 배려입니다. 물리적 정리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리적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남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4 정신적 유산.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교훈, 그리고 사랑입니다.
정신적 유산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과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삶의 힘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정수야, 내가 얼마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돈이나 집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내가 애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 그래. 난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물질적인 것도 고맙긴 했지만 그 편지에 적힌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도 내 삶에 큰 힘이 돼. 편지라 어떤 내용이었는데? 아버지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지 적혀 있었어. 그걸 읽고 나니까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거 참 좋네. 나도 애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도 너만의 이야기를 편지나 영상으로 남겨봐. 애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정신적 유산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작성, 자신의 가치관, 삶의 교훈,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작성하세요. 가족과 대화 나누기, 살아있는 동안 가족들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직접 전하세요. 가족을 위한 영상 남기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남겨보세요. 영상은 목소리와 표정까지 전달할 수 있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 71세는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교훈과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남겼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고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신적 유산을 남기지 못한 박철밀 씨 72세의 가족들은 그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물어볼 기회조차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편지 작성,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치관, 교훈,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작성하세요. 직접 전달하거나 후에 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기.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경험과 배운 교훈을 이야기하세요.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당신의 삶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 제작. 간단한 영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목소리와 표정까지 담긴 영상은 세대를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이자 박사 김 씨는 정신적 유산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우리가 떠난 후에도 끊임없는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신적 유산은 우리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신적 유산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사랑과 교훈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지막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영호야. 요즘 들어 자꾸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
솔직히 좀 무서워.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철수야, 그 마음 이해해. 나도 한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가 두려웠어. 그런데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큰 변화를 줬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천국이라는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죽음이 무섭기보다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해졌어.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막막했어.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과 화해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을 더욱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순자 씨 75세는 감사일기를 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남기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과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지금 내 삶이 더 빛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난 박정호 씨 73세의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감사와 반성의 시간 가지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감사한 점과 후회한 점을 정리하세요. 삶의 목표 설정. 남은 시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세요. 가족과의 시간, 여행, 취미 등을 계획해 보세요. 마음의 정리. 남겨질 가족들에게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한국의 호스피스 전문가 박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떠날 준비가 아니라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주제를 정리하며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떠날 준비가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자 우리의 남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째, 재정적 정리는 우리의 사랑을 담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 목록을 정리하며 부채를 사전에 해결하세요. 이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전하는 준비입니다. 둘째, 감정과 관계의 정리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화해와 용서는 우리 자신과 남겨질 사람들에게 큰 평화를 줍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지금 용기 내어 표현하세요. 셋째, 물리적 정리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배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추억이 담긴 물건은 가족들과 나누세요. 물리적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며 남겨질 이들에게 더 깔끔하고 가벼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넷째, 정신적 유산은 우리가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편지나 영상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 교훈, 그리고 사랑을 전하세요. 물질적인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가족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은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소중하게 사용할지 계획해 보세요. 감사와 반성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상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 5가지 준비는 단순히 떠날 준비가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자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세요.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족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지혜와 실천 가능한 조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